1차 부등식 두 번째. 자, 이번에 연립 1차 부등식인데요. 일단 연립을 했다는 것은 동시에 만족하는 그 영역을 찾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로 보면은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묶음으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어차피 1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타낸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만족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직선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직선으로 나타내야 포항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포항 관계를 정확히 알려면 반드시 수직선으로 나타낸다. 이거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이렇게 연결된 부등식이 있는데요. 자, 얘는 B가 A보다 크면서 C가 B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된 부등식은 반드시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 줄로 연결된 것도 사실은 따로따로 연결된 연립부등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수직선으로 나타낸다. 수직선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한 줄로 연결된 부등식을 분리시켜서 풀어야 된다. 요거를 잘 생각을 합니다. 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형태 따로따로 답을 구해서 교집합을 시키는데요. 반드시 중요한 건 수직선을 사용한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답은 왼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답은 이렇게 되고요. 자, 부등식 두 번째 답은 x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이제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바로 수직선이죠. 수직선. 수직선을 나타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습니다.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정수의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각각을 연립시킨 다음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수직선에서 찾아냅니다. 자, 두 번째, 자, 각각을 풀고요.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등식. 자, 두 번째 부등식을 좀 더 편하게 풀기 위해 양변에 10을 곱해도 되죠. 그냥 넘겨도 됩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넘겨보면 0.3x, 오른쪽은 1.5, 그냥 나눠도 되겠네요. 자,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자, 항상 중요한 거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습니다.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정확한 포함 관계를 알아야 안 틀리겠죠.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뭐가 있죠? x는 2, 3, 4, 5, 4개가 됩니다. 5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항상 따로따로 푼 다음 수직선으로 정확하게 포함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연립부등식의 형태 중에서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도 사실은 따로따로 두 개의 연립부등식과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따로 떼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답과 두 번째 답을 수직선으로 교집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반드시 수직선으로 연결시켜야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4에서 8까지가 되겠죠. 자, 모든 정수값의 합은, 자, 요걸 만족시키는 것은 4, 5, 6, 7,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개를 다 더하면 답은 2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립부등식. 자, 마찬가지로 한 줄로 연결된 식이네요. 자,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된 식도 결국에는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왼쪽 두 개와 오른쪽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왼쪽 두 개를 풀려면 양변에 2를 곱해야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나오는 답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 두 개를 하려면 양변에 6을 곱해야겠죠. 자, 6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 넘기면 7이니까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항상 안 틀리려면 공통으로 만족하는 수직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공통으로 만족하는 영역은 이 영역이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x값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1차식을 정리한 다음에 반드시 수직선으로 나타내서 영역의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따집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요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뒤에 가면 절대값이 포함된 연립부등식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절대값 하나하나를 놓을 때 잘 따져야 됩니다. 자, 여기 전제 조건을 보면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양수가 아닐 때도 어떻게 되는지도 잘 관찰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이 해는 어떻게 되는가?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양수일 때란 말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절대값이 3보다 작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직선상으로 보면은 3보다 작은 수와 마이너스 3보다 큰 수만이 절대값이 3보다 작게 된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 해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이 해는 x가 a부터 마이너스 a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당연한 연산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a가 음수일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음수라면 절대값을 씌워서, 그죠? 절대값을 씌워서 음수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 a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으면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 해다. 자, 요거 양수일 때로 직접 숫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2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직선 상으로 볼 때 2보다 큰 수 무조건 해당하죠. 그 다음에 수직선 상으로 볼 때 절대값이 이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썼을 때 a가 양수일 때는요. x는 a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계산이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해봤듯이 만약에 a가 음수일 때를 볼게요. 자, a가 음수라면 절대값 x 음수보다 크다가 되죠.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왜 양수 조건이 주어진지 잘 알겠죠? 나중에 뭐 참과 거짓을 따지거나 이럴 때는 이런 조건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과 1 사이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어느 영역인지. 자, 먼저 양수 부분을 보면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쪽에 해당하겠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절대값이 1과 3 사이에 분명히 있게 됩니다. 또 음수 부분은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부분도 절대값이 1과 3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답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썼을 때, 자, 이 첫 번째 해는 x가 양수니까요. b와 a 사이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x가 어떻게 되죠? 저 숫자에 의하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해봤듯이 A, B가 음수일 때를 볼게요. 자, 그러면 A, B가 둘 다 음수일 때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A, B가 둘 다 음수일 때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음수면 이렇게 되죠. 음수 절대값 X 양수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절대값이 무조건 플러스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한 계산 결과죠. 이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애초부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하구나. 그래서 저거는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실제 우리가 계산하는 영역은 이 부분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만 계산한다는 것은 b만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b가 절대값 x가 b보다 작다만 해당되기 때문에 x는 b와 마이너스 b 사이에 있다고 해주면 되겠죠. 음수 쪽은 버려도 되죠.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것은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하기로 하고요. 자, 방금 했던 절대값의 포함 관계를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적용했던 그 식들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얘는 아까 어떻게 썼죠? 2x-1이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2를 넘기고, 1을 넘기고, 오른쪽, 왼쪽 둘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누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요거 어떻게 썼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거있네요. 그죠?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자, 요거 아까 어떻게 썼죠? 바로 한 방에 갈게요. 자, 처음에 양수일 때는 2와 5 사이였고요. 그 다음에 음수 쪽에서는 어떻게 썼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 사이였습니다. 자, 위쪽에서 절대값 쪽에 처리하는 그 계산 꼭 기억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양수 부분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음수 부분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사이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4에서 2가 답이고요. 이건 교집합이 아닙니다.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넘겨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고 얘가 답이 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처음에 절대값의 계산을 숫자를 통해서 바로 적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부등식을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 기준이 이렇게 돼요. 절대값은 양수냐 음수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절대값 기억 속이 0이 되는 값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절대값은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게 그 부호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0을 되는 기준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기호를 없애서 해를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해를 구한 범위를 합집합 형태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처음에 절대값이 0이 되는 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나눴을 때의 답을 구해서 마지막에 합집합과 교집합을 적절히 사용해 주면 되겠네요. 자, 5번처럼 만약에 절대값이 두 개가 등장하면 각각의 절대값의 속이 0이 되는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b가 a보다 크다면 우리가 구간을 나눈 방법은 a보다 작을 때, 자, a보다 작다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보다 작다면 저 절대값식은 둘 다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전개되는 방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두 번째 영역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x-a는 플러스가 되고 x-b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개할 때는 이렇게 되죠. 자, 각각의 전개되는 형태를 잘 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둘 다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절대값 속의 부호에 따라서 전개되는 식이 달라지고요. 이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2가 양수로 풀리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의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처음에 출발 지점이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은 얘가 전제 조건이 되고요. 이게 출발 지점이죠. 이렇게 출발해서 이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출발 조건과 답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만족할 때 제일 좋은 건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2가 음수일 때를 합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얘가 전제 조건이 되겠죠. 자, 부등식을 풀어보면 이번엔 음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넘겨보면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또 똑같죠. 이 전제 조건과 이 답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습니다. 자, 2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에서 얻어지는 답은 이게 두 번째의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고가 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1과 2 사이가 답인데, 자, 문제는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죠. 자, 두 개 다 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답이 연결된다면 하나를 합칠 수도 있죠. 근데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여기에 연결되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것처럼 절대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영역을 다시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 자,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절대값 속이 0이 될 때가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하나가 0이 되고요. 하나는 2일 때가 하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영역을 세 군데로 나눠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자, 그럼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죠. 자, 요때 부등식을 풀어주면 둘 다 음수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부등식은 오른쪽 2x 넘겨보면 얼마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출발지와 항상 교집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요 자체가 답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역이죠. 방금 첫 번째를 사용했고 이번엔 이 두 번째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일 때. 자, 이때 첫 번째는 플러스,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되는데 3이 5보다 크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영역에서는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갈게요. 그럼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자, 이때는 둘 다 플러스입니다. 바로 계산해 보면 2x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x가 3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다. 우리는 이제 교집합만 찾아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교집합은 x가 3보다 크다가 교집합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요. 아까 구했던 첫 번째 이것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가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자, 같은 방식입니다. 절대값이 두 개인데, 자, 루트의 완전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처리를 합니다. 루트 x-2의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루트의 제곱이 들어있는 건 무조건 절대값과 똑같은 계산입니다. 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영역은 세 군데로 나눌 거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1과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x는 -1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둘 다 음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 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됩니다. 전제 조건과 부등식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습니다. 그러면 -1보다 작고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는 없죠.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는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1 이상 2보다 작을 때죠. 자, 이때는 x 플러스 1이 양수고요. x 마이너스 2는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이건 지금 -1보다 작다가 아니죠. 자, 오른쪽에 x를 넘기면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전제 조건과 얘를 교집합을 시킵니다. 자, 교집합을 시켰을 때 해가 나오죠. 두 번째 영역에서 해는 1과 2 사이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플러스니까 바로 전개를 해보면 3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전제 조건과 얘를 교집합을 시킵니다. 자, 교집합을 시켰을 때는 2에서 3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온 답을 이제 우리는 합집합을 시켜줍니다. 얘가 답이고 얘도 답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쓰는 답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속을 기준으로 항상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부등식 영역이 두 가지로 나눠졌을 때 각각의 범위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들의 대수 비교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한 계산 결과인데 일단 전제 조건으로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파악할 내용은 x 플러스 y가 어떻게 될까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더하기는 작을 때는 가장 작을 때 두 개를 더했을 때겠죠. 그래서 a 플러스 c가 가장 작을 때가 되고요. 가장 클 때는 당연히 b, d가 클 때가 되겠죠. 그래서 덧셈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것끼리 제일 작은 것끼리 더하면 그게 이제 x 플러스 y의 범위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y의 범위를 볼게요. 자, 이제 이 경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x-y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제일 크냐면, 제일 큰 거에서 큰 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제일 크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x-y가 가장 컸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로 보면 b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y의 범위로 보면 c가 가장 작죠.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최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작았을 때는 어떨 때죠? 작았을 때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을 때가 작을 겁니다. 그래서 x가 가장 작은 건 a고 y가 가장 큰 건 d. 그래서 a-t가 최소, 제일 작은 거, b-c가 제일 큰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곱셈, 나눗셈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일단은 양수 조건일 때는 명확한데 음수 조건일 때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곱하는데요. 곱하는 게 반드시 b 곱하기 t가 가장 크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음수 조건을 포함하면 이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수 조건은 1번, 2번만 해당하고요. 자, 3번부터는 양수 조건 안 쓸게요. 그러면 A, B, C, D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각각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직접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1번을 볼게요. 자, 이제 1번에 x 플러스 y나 x 마이너스 y 같은 건 되기 쉽죠.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가장 컸을 때죠. 그러면은 2와 3이 더해졌을 때가 가장 크고 마이너스 1과 1이 더해졌을 때가 가장 작을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에 등호가 없고 1에도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도 등호가 없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떨 때 등호가 있고 어떨 때 등호가 없는가도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처리를 할 때는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인데요. 자,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할 건 모두 등호가 있을 때만 등호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등호가 빠지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x-y를 볼게요. 자, 그러면 x-y가 가장 컸을 때는 어떨 땐가?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뺐을 때가 가장 크겠죠. 그러면 2-1이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함관계를 보면 둘 다 등호가 들어갈 때만 들어가니까 지금 1에서 빠져 있죠. 1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x-y의 최소는 x가 가장 작고 y가 가장 클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등호가 들어갈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곱하기 y를 볼게요. 자, 여기에는 x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을 때 하나하나씩 곱해 봅니다. 자, 마이너스 1과 1을 곱할 때 마이너스 1과 3을 곱할 때 2와 1을 곱할 때 2와 3을 곱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요것 중에서 가장 큰 거 작은 거 따지는 거예요. 자, 가장 큰 건 6이네요. 6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와 3이 필요하죠. 둘 다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작을 땐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과 3이 쓰였을 때인데 등호가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y분의 x를 할 거예요. y분의 x. 자, y분의 x도
가장 큰 거, 작은 거 우리가 숫자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y분의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도 될 수 있죠?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또 3분의 2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y분의 x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건 3분의 2고요.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3분의 2가 될 때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씩 검증을 해주고 포함 관계까지 잘 찾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으로 이제 xy의 범위를 구합니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죠. 그럼 얘는 1에서 마이너스 3까지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게 포함 관계가 들어가네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죠. y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x 곱하기 y의 최소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럼 x 곱하기 y, 자, 가능한 숫자들을 써보면 마이너스 6, 그쵸? 마이너스 12 곱했을 때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장 큰 건 4고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전부 다 포함 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자, 각각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3에서 마이너스 3까지죠. 그럼 x는 4에서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까지. 첫 번째 범위를 구했고요. 자, 이번에 y의 범위도 똑같이 구합니다. 그럼 y는 0에서 마이너스 4까지죠. 자, 각각에 대해서 2x-y를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2x의 범위는 8에서 마이너스 4고요. 자, 그럼 2x에서 y를 뺀 거의 범위를 찾아봅니다. 어차피 포함 관계는 다 빠져 있겠죠. 자, 가장 컸을 때는 2x가 가장 컸을 때는 8이죠. y가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반대로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포함관계와 절대값을 정확하게 써야 계산이 안 틀리겠죠.